천미이식강, 권왕하면 재를 다루지만 관성은 힘에 붙이는 명조입니다. 형과 상천의 연구. 병화가 6월에 태어나 신금이 투하니 정제격이며 무토를 보아 식신생제격이며 월지정제는 비록 장간에 들어있어도 성실, 부지런, 꼼꼼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일간의 왕세는 일시지 사오로 본기에 근을 두니 점수로는 2밖에 안 되지만 재성을 충분히 다룰 여력이 있는 건강한 명조입니다. 그러나 관성은 힘에 붙이는 권왕입니다. 월지가 진유합금으로 격국이 육합의 연해지라니 격이 낮아집니다. 이 명조는 왕한 제가 당명하였는데 연상의 식신도 생겨합니다. 일주는 일시지에 노광을 만났으므로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출신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시에 계수가 투출하였고 사화는 월지가 유금이라 실세하였습니다. 사화는 월지가 유금이라서 사유합하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천간에 정신 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운을 잃었다, 화의 기운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금은 멀리서 사화를 금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수가 병인 것이 확실한데 자운으로 바뀌니 계수가 등록하고 자진이 합수하여 유금은 사유로 작합하고 자가오를 충하는데 명조에 구제하는 목인성이 없으니 이른바 왕자충 쇠신발이 되어 파가 망신하였습니다. 자수는 유금의 생조를 받으니까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만일 운이 목화로 운행되었다면 어찌 명리 양쪽이 온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총평을 보면 강약은 신약하고 격국은 정제격입니다. 정제격이죠. 또 용신은 정제를 다룰 수 있는 사오화가 됩니다. 희신은 화를 돕는 목인데 목이 없죠. 여기가 목이 없다 이거죠. 일주가 힘은 어느 정도 있으나 목 인성이 없어 신약합니다. 식상과 재가 많아 약한데 계수 정관도 옆에서 극합니다. 갑자대운의 좌우충으로 일지를 파극하니 흉합니다. 이 사화는 용신이 되지 못하죠. 사유합금하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화 옆에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언제든지 사화는 화의 기운이 아니라 금의 기운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지오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것을 좌우충하니까 매우 흉한 대운이 되죠. 본명은 병화가 6월에 태어나 신령하고 월주 정제격이므로 상관생제격입니다. 이렇게 상관 생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고 신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허사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일간이 건강해야 재성을 다룰 수 있으니 일시지 사오가 있어 통근하므로 신왕 제왕한 명조로서 부잣집에 태어났으나 청춘의 죽음을 맞이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일간이 일시지에 근을하고 식신생제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요절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병오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강한 재성이 연주에서 생을 받고 식신생제하고 일간 병화는 사오의 화의 힘으로 신왕하니 강한 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잣집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주가 목화운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대단히
길한 울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호일주에 신금이 월간에 투출하고 연주 무진토의 생을 받고 더구나 사유화급한 금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이렇게. 또한 병호일주 또한 양인으로 만만치 않아 보이나 실상은 사중병화는 월지유금에서 병신합되고 병유사지로 신령하였습니다. 월지는 전간지를 유통하므로 이 월지는 전간지를 유통하므로 병화가 신금이나 월지유를 보면 병신합으로 함을 탐내니 병화의 본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일간 병화는 시지 사화에 의지하려 하나 사화는 본성을 버리고 유금과 사유합으로 연해지라고 있어 병화는 신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금이 월간에 투출하여 강하게 합의됩니다. 신금이 월간에 투출하여서 강하게 합의되고 본명은 월지가 도화가 되죠. 월지 도화는 모친 재취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의 계수가 첩신하여 일간 병화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수는 병화에게 구름이나 안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보다 불길합니다. 임수는 마치 그 병화의 반사판과 같아서 열기를 빛을 더욱더 멀리 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왕한 병화에게 임수는 거울과 같은 반사경으로 서로를 보강하는 상생의 관계지만 계수는 비와 구름과 같아서 병화의 빛을 어둡게 하니 병화는 계수와 신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병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계수를 두려워하고 또 신금을 보면 병신합이 되니까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간 병화는 병신과 병신합으로 연해지라고 있으며 일간 병화는 병신합으로 연해지라고 있으며 원래 이렇게 합의돼도 용신과 합의되는 것은 내가 용신을 돌아다보고 또 용신이 나를 돌아다보고 이래서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용신이 아닌 기신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불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신합이 되면은 병화는 어디로 빠지냐면 유금으로 빠지니까 사지가 된다 얘기죠. 시간의 계수는 병화의 불빛을 흐리게 하므로 병화에게 재성인 금은 병화를 극하지는 않으나 계수를 생하여 병화를 극하게 하니 금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의 덕이 금생수를 하니까 재성의 덕도 없고 부친의 덕도 약하다 이거죠. 부친의 덕은 모친이 재치를 한 명조라서 재치를 한 명조라다 보니까 부모 덕이 박한 것입니다. 비록 초운에는 임술대운에는 좋아서 이렇게 그 진술충을 해서 격이 살아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부모 덕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년 대운까지 북방으로 흘러 신약한 병화의 불빛은 꺼져가니 불길한 명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운이 해자축 운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든 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풀이로는 임술대운에 임수를 만나 수보양강으로 병화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나 관살 혼잡이 되어 큰 소득은 없습니다. 만약에 관살 혼잡이 아니면 수보양광이라서 나쁘지 않은 명으로 봅니다. 지지는 또한 옷을 반합으로 화국을 이루니 기운으로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개해대운에는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중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관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직장이 두 개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두 개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상당히 갈등에 휘말리는 그러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강한 수의 기운으로 약한 병화를 극함으로 안개 낀 허허벌판을 헤매는 격으로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세운에서 해자수를 만날 때 강한 자수가 일지오화와 좌우충이 되므로 일간의 근지인 용신을 충하니 사유합금도 강하게 일어나 불길하며
대흉합니다. 자운을 만나게 되면은 자오충을 하니까 그죠? 일지를 자오충하는데 이것도 용신입니다. 용신인데 자수는 자진합을 해서 세력을 얻었고 무리를 지었고 또 월지 유금의 생조를 얻으니까 금생수가 되어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용신을 부수게 됩니다. 갑자대운을 거치면서 간목은 인성으로 길하나 강한 재성인 신금에게 금금목을 당해 탈진 상태에 있는 병화는 간목이 들어왔지만은 신금에게 금극목을 당하고 있죠. 금극목을 당하다 보니까 좀 간목이 힘을 쓸 수가 없고 나중에 좀 간목 대운에서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수생목, 목생화, 관인상생이 되니까 이때는 길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대운에 들면서 요 간목은 10년을 간다고 그러고 10년 중간에 들어서면 이제 자대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수가 힘을 받게 되면은 자대운에 들면 자오충을 하게 됩니다. 약한 오화는 꺼져가는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니 어찌 목숨을 지탱하리요. 만일 계사시에 태어나지 않고 갑오시에 태어났더라면, 그죠? 갑오시에 태어났다면 오화가 두 개니까 용신이 두 개니까 이거 하나는 꺼져도 자수가 오히려 쇠자왕신발로 부서지니까 목숨은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과 상천에 관한 연구인데 지지의 형에 대하여 지지의 형충 회합에서 회합 형충의 관계는 작용이 크고 형에는 비교적 미약합니다. 지지의 형은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음부경에서 삼형이 삼합의 원리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춤과 같이 일목요연한 법칙은 없습니다. 금수목화토의 삼해와 삼합과 삼해의 관계에서 삼형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목국과 수국이 화국과 화방이 삼형을 만들고 금국과 금방이 삼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고 이거는 형이란 형벌을 집행하거나 형벌을 당하는 것을 뜻하며 사주가 좋고 형에 해당하는 지지가 용신이거나 희신이면서 아니지 이건 잘못됐네. 형에 해당하는 지지가 용신이나 희용신을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 경찰, 공무원이라면 형이 있으면 죄인을 잘 다루니 좋습니다. 반대로 사주가 나쁘고 평민이면서 형에 해당하는 지지가 기신이거나 흉신이면 형벌을 당하는 등 나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인형사는 목화가 발생하는 상생관계이며 사형신은 육합의 관계입니다. 축형술과 술형미는 모두 같은 토이고 자묘형은 수목이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진진오호 유유해는 같은 지지인이 영양을 강화시키는 관계입니다. 그 밖에 인신형과 미형축은 본래 상충의 관계입니다. 거리가 떨어졌다면 충은 충돌의 양상이므로 미약하지만 형은 총 쏘는 것과 같아서 멀리서도 작용합니다. 인사신 삼형이 구전되면 길신을 충국하는 기신의 숫자에 따라서 기륭을 파악합니다. 또는 1대1의 상황이면 원령의 상태와 원국의 세력을 살핍니다. 지지, 육해는 상천살로 육합을 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보다는 미약하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파트너를 충하는 자가 더욱 괘씸합니다. 그러므로 육지는 화목하고 융합해야 좋은데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 상천살이 일지에 걸쳐 있으면 부부공이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해는 잠이 추고 인사묘진 신의 유술이며 인사는 해와 형이 겹친 것이지만 역시 오행이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단지 자미와 묘지는 상극하는 관계이므로 더욱 부작용이 심합니다.
신해는 추운 사주에서는 더욱 흉하며 냉파에서는 궁합을 판단하는데 상천살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령 좌우충에서 축이 있다면 자가 축을 합하여서 자가 축과 합하여 충이 완화되는데 축과 오는 축오 해살이 됩니다. 이때 자수가 길신이고 오화가 흉신이라면 축이 자와 합하여 자수의 길작용을 감소시킵니다. 반면에 흉신인 오화는 미와 합해야 나쁜 작용을 감할 텐데 축이 있어서 미를 충하여 흉신오를 합으로 묶어둘 수 없으므로 이때 축은 길한 자수를 합으로 묶으니 사주에서 축오는 나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오충에서 미가 있다면 오미합으로 충이 완화되는데 자가 길신이며 오가 흉신이라면 오미합으로 흉신을 묶으니 비록 잠이 상천이라도 상천보다는 합의 작용이 크므로 결국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충과 합이 동시에 있을 때 상천살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면 상천살의 기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